지금 LNG 관련해서 이렇게 또 스틸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거래 상위 쪽으로 몰려있는 그 섹터를 보니까 조선 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조선 쪽은 잘 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너무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조선 쪽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을까요? 조선주가 올라갔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네. 바로 미국에서 투자 협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선주는 건들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방금 앞에서도 L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LNG에 대한 선박이 되게 필요하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LNG를 수출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LNG를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과거에는 구형 선박이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멤브레인형 선박, 신형 선박이 되게 대세죠. 근데 이게 효율성도 되게 높고요. 그런데 이 멤브레인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은 당연히 견제 대상이고 우방 국가는 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특히나 원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멤브레인형 선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LNG 쪽에서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쪽에 대한 이제 협업을 좀 요청하는 건데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수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이제 그렇죠. 한쪽에 과하게 집중이 되다 보면은 이게 시세가 무한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선박에 대한 수주도 이 경제 상황에 맞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경제 상황이 만약에 좀 좋지 않으면 선박 수주도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박이 수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게 또 중간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 쪽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가 올라간다면 역시 국내 증시는 공매도가 지금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 차익을 가장 많이 노릴 수 있는 업종도 역시 이 조선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기적으로 갑자기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무작정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흔들리는 순간부터는 좀 피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많이 올라온 만큼 흔들릴 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관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HBM, 소캠, 전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또 흔들렸을 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나만의 그런 섹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봐야 될 때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화장품 쪽으로 이제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화장품주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미 실적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실적도 이제 기본적인 실적이 탄탄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과거 매출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 쪽도 많이 수요처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많이 좀 발을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번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있어서 그 전에 무관세였잖아요. 네. 근데 관세 25%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위축되긴 했지만 결국은 관세가 유예되면서 10%의 기본 관세를 이제 물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를 좀 많이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또 필요하죠. 여기에 있어서 중국 관련주들도 일시적으로나마 수급이 또 살아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본다면 화장품주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관세 유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국의 소비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장이고 변동성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자, 오늘은 일단 먼저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일단 시총 상위주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그래도 좀 높아요. 한 8% 가까이 되고요. 근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혜를 좀 크게 볼 수 있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